예절을 잘 지킨다, 법 잘 지킨다. 고마움을 안 하는 거죠. 고마움을 잊지 않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제일 고마워해야 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할아버지 이름은 잃어버리면 좋지만 이 사람 이름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김정일 치하에서 몸이 비틀어져가지고 강제수용소에서 살지 않고 이렇게 근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외국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 누굽니까? 이 사람 누굽니까? 메가드라고 하는 사람. 트루만이죠. 메가드는 극동부 사령관인데 자기 멋대로 한반도에 온 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보냈겠죠. 메가드 보고 한국에 가서 공산 침략을 저지하라고 명령 내린 사람이 트루만 대통령입니다. 해리 S. 트루만 대통령. 우리 민족이 영원히 기억해야 될 이름입니다. 해리 S. 트루만 대통령. 6.25 났을 때 미국 대통령이 있습니다. 1950년 6월 미국 시간으로 24일이었어요. 고향인 미조리주 인디펜던스에 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선 국무장관이 전화를 했어요. 밤에. 각하 매우 불행한 뉴스가 있습니다. 38선 전쟁을 걸쳐서 공산군이 남침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트루만 대통령이 보통 대통령이었으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인, 우리 합참이 1년 전에 한국은 도저히 지킬 수가 없다.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이 일만해서는 안 된다. 전략적 가치도 없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주한미군 5만 명을 다 철수시켰다. 그리고 중국이 이미 공산화가 됐다. 러시아는 핵무기까지 가지게 됐다. 우리 도저히 한국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불행한 일인데 우리 동맹국하고 한번 의논도 해보고 유엔도 물어보고 해가지고 천천히 한번 심사숙고합시다 라고 딱 전화를 걸고 딱 끊어버렸으면 한국은 적화돼가지고 여러분들은 지금 김정일 밑에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발언하는 게 맞았어요. 그때는 한미동맹이 없었습니다. 주한미군 다 물러났어요. 1년 전에 500명의 고문단, 아무 의미 없는 고문단만 있었습니다. 모 대통령에 의해서 중국 대륙이 공산화가 됐습니다. 소련도 핵무기를 갖게 됐습니다. 지도를 보면은 유라시아 대륙 전체가 발갛게 됐는데 그 끝에 저 꼭지처럼 하얗게 붙어 있는 요 10만 평방킬로미터밖에 안 되는 한국을 도대체 어떻게 지킵니까? 무기도 안 줬습니다. 미국이 우리한테 이승만 정부한테 무기도 안 줬어요. 탱커도 없었습니다. 전투기도 없었어요. 북한은 230대의 탱크를 가지고 그 군인 중에 6만 명은 중국에서 내전을 할 때 공산군과 같이 싸웠던 역전의 용사들이었습니다. 무슨 수로 한국이 안 나갑니까? 그런데 트루만 대통령이 그 전화를 받자마자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했어요. 화를 벌컥 내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개새끼들을 무슨 수를 쓰는지 막아야 합니다. The sons of bitches라고 말했었어요. 그 개새끼들을 무슨 수를 쓰더라도 막아야 합니다 하고 전화를 딱 끊고 이렇게 해서 미군이 한국에 오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트루만 대통령 위대한 분이죠. 이분은 그런데 한국전 때문에 고생만 죽을 고생을 했어요. 중공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제는 휴전선에서 고시전을 하면서 미국만 많이 죽으니까 미국 사람들이 트루만 때문에 우리 젊은 사람들을 아무 의미 없는 전쟁에 보내가지고 이거는 이기는 것도 아니고 지는 것도 아니고 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에 이분 인기가 20%대로 떨어졌어요. 역대 대통령 중에서 인기가 제일 떨어졌습니다. 퇴임할 때 제일 낮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재출마도 할 수가 있었는데 출마를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정권이 그 다음에 민주당 정권에서 트루만은 민주당인데 공화당을 넘겨버립니다.
이 6.25 전쟁 때문에 트루먼은 가장 인기 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 대신에 한국이 살았죠. 한국이 살았죠. 물론 요새 평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그때 파병을 해가지고 한국을 지켜낸 것이 동서냉전에서 서방세계가 이기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다 해가지고 완전히 역사의 평가가 달라졌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위대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제는 미국의 한 40명 되는 대통령을 위대한 대통령 순으로 이렇게 랭킹을 매기는 그 학자들이 많아요. 그걸 다 종합을 해보면은 1등은 링컨, 프랭클린 루즈벨트, 조지 워싱턴, 이 사람들이 1등, 1, 2등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제퍼슨, 시오도르 루즈벨트, 그 다음 쪽입니다. 6등이 6등. 한국을 지키냈죠. 그러나 욕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트루먼 대통령 동상 하나 없습니다. 한국에. 동상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돈도 안 되는 뭐 트루먼 로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서울에는 대란 로는 있는데 트루먼 로는 없어요. 공원도 없어요. 동상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좀 의외가 있습니다. 임진각에 동상이 하나 있긴 있는데 아주 볼품없는 75년에 만든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나무 뒤에 있어가지고 잘 안 보여요. 작년 겨울에 임진각에 갔습니다. 경비원한테 물었어요. 트루먼 동상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아니 그런 게 있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자유통일할 때 미국 도움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통일할 때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본도 우리를 도와줘야 됩니다. 미국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돼요. 중국은 최소한 방해를 안 해야 돼요. 러시아도 방해를 안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외교를 잘 해야 됩니다. 외교는 뭡니까? 인간으로 말하면 친구를 사귀는 것입니다. 친구 사귈 때 한국 사람들처럼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행동하고 고마움을 모르고 이기주의만 취하면 이러면 되겠습니까? 미국이 지금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거기에 여러 나라에서 파병을 했습니다. 미국을 도와주기 위해서. 영국은 한 1개 사단금으로 파병했습니다. 저 폴란드 같은 나라는 한 1개 영대 한 3,000명을 보냈습니다. 우리나라 몇 명 보냈습니까? 우리나라 아프가니스탄에 몇 명 보냈습니까? 300명 보냈습니다. 300명. 이런 식으로 하면은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마음이 생기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여론 정치입니다. 미국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인상이 나빠지면 정치인도 같이 따라갑니다. 인류 국가는 우리 민족사에서 한 번 있었습니다. 인류 국가를 만들어 본 나라만이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인류 국가, 유럽에 있는 나라 중 인류 국가, 일본 이런 나라들은 과거에 다 한 번씩 인류 국가를 했던 나라입니다. 난생 처음으로 인류 국가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언제 인류 국가였느냐? 신라가 상통일한 다음에 그 뒤에 한 200년 동안 통일 신라가 세계에서 인류 국가가 있습니다. 인류 국가가 있습니다. 신라 통일 시대에 만든 조각품, 미술품, 그리고 학문, 종교, 예술 이런 것이 세계 어느 나라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는 인류 국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인류 국가를 만들 때는 신라가 상속 통일할 때의 그 정신을 재발견해야 됩니다. 그 정신을 우리가 이어가야 됩니다. 그때보다 물론 우리가 잘 살죠. 그러나 신라가 상속 통일할 때보다도 우리가 뒤처질 부분이 있어요. 정신력이 뒤지고 있습니다. 정신력. 인간의 정신력이라는 것은 용기라든지 단결심이라든지 애국심이라든지 사생관이라든지 인생관이라든지 하는 이런 정신력은 잘 산다고 해가지고 정신력이 같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국민소득 80달러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정신력이
2만 달러 한다고 해가지고 그 정신력이 300배로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정신력은 오히려 반비례합니다. 잘 살게 되면 정신력이 약해져요. 잘 살게 되면 의대 가기 싫어합니다. 잘 살게 되면 전쟁을 피하게 됩니다. 잘 살게 되면 희생정신이 약해져요. 잘 살게 되면 몸이 나태해집니다. 일요일 되면 운동도 안 하고 앉아서 텔레비 켜놓고 야구 중계가 좀 보고 계속 콜라 마시고 하다가 몸 좀 후해지고 좀 미국 사람들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그 영국의 19세기에 문필가가 있었어요. 영웅 숭배론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역경을 이기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풍요를 이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안 된다. 인간은 역경을 이기는 것은 인간은 쉽다. 어려움, 가난을 극복한다든지 전쟁 때 살아남는다든지 하는 것은 인간은 하게 돼 있는데 풍요를 잘 살게 되면 그 잘 사는 거하고 이겨가지고 다 싸워서 다 진다. 한국에 딱 비교를 하면 한국은 어떤 나라가 되느냐.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리더십에 의해서 한국은 가난과의 싸움에서는 이겼습니다. 그러나 풍요와의 싸움에서 지금 지고 있습니다. 정신력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뭐냐? 김일성, 김정일 하면은 화나는 사람이 적다. 이건 도덕성이 망가지고 있죠. 애국심이 망가지고 있죠. 이제는 통일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적다. 천안함 사건 나면 당장 우리가 무력 보복을 해가지고 잠수함 기지를 폭격해가지고 작사를 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하자고 하면은 야 전쟁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피하는 사람이 많아요.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는 것은 해가 동쪽에서 뜬다는 것처럼 깊이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전 국민의 30%는 된다. 그것도 20대, 30대 학생들, 화이트 칼라, 이 배운 사람 중에서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다. 배운 무식장들이 많다. 이런 것만 들여다보면 뭐 우리나라는 망해야 될 나라다. 이런 나라가 망하지 않는 거는 요 면만 보면은 이런 나라가 망하지 않는 거는 이건 불공평해요. 이렇게 무책임하고 이렇게 겁쟁이고 하는 국민들은 망해야 됩니다. 왜 망하지 않나요? 앞으로 이대로 가면은 망할 수도 없죠. 여기가 또 북한 공작이 들어오고. 그러나 망하지 않는 것은 아직입니다. 지금 현재로 아직은 그래도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보다 더 많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냐 하는 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 그리고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리더십을 발휘하느냐에 대해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인류국가입니다. 왜 인류국가를 만들어야 하느냐 하는 것은 남을 침략하려고 만들려는 것도 아니고 무시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인류국가를 만들어야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